목이 좀 불편해. 왼쪽 아래쪽 뭔가 만져지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제 일상의 평화를 깨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전까지 남편은 병원 갈 일도 없을 만큼 건강했어요. 50대 중반, 퇴직을 2, 3년 앞두고 몸 관리도 잘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죠.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목을 만지더라고요. 손으로 툭툭 건드리거나 손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물어보면 그냥 좀 뻐근해서라며 웃어넘겼죠. 하지만 2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목덜미를 자꾸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자. 그렇게 간단한 생각으로 이비인후과에 방문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권했습니다. 여기에 혹이 하나 있네요. 갑상선 결절입니다. 추가로 세층 검사를 해볼게요. 갑상선? 그게 뭐더라?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 당황했지만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셨어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절이 있다고 다 암은 아니니까요. 라는 말에 안심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죠. 갑상선 유두암으로 보입니다.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요? 전혀 그런 몸이 아니었는데. 갑상선암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목소리 변화도 처음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결절이 우연히 만져지거나 건강검진 중 발견됩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조금 불편한 느낌만 있었지 통증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5, 60대 남성이 5대 암 중 하나로 은근히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생긴 걸까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 가족 중 갑상선 질환 이력, 요오드 과다 섭취 또는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나트륨이 많고 기름진 식단, 흡연, 음주, 특히 남편처럼 짠 음식과 육류 섭취가 많았던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이런 식단이었어요. 아침 김치찌개 햄밥, 점심 라면이나 순댓국, 저녁 삼겹살, 소주 한두 잔. 게다가 평소 스트레스를 안에 쌓아두는 성격이었어요. 피곤해도 그냥 참는 스타일. 주변에서 걱정해도 괜찮아 한마디로 넘겼던 사람이죠. 결국 이런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 병으로 이어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빠르게 결정됐어요. 다행히 전이된 소견은 없었고 유두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라 의사 선생님은 크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주셨죠.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깊게 각인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밤에 몰래 핸드폰으로 갑상선암 생존율 검색하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수술 전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수술 전 식이 조절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체력 보강 매일 20분 산책. 긍정적인 말 자주 하기 이건 치료 가능한 병이야. 가족의 배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정말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수술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갑상선 한쪽만 절제했고 예후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수술 후 목에 있는 절개선이 보였지만 다행히 목소리 변화도 없었고 회복도 빨랐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을 매일 복용하게 되었어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말에 처음엔 낙담했지만 약만 잘 먹으면 일상에 아무 지장 없다는 의사 말에 안심했죠. 남편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목의 이상을 그냥 넘겼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더 큰 수술, 더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을 거야. 초기에 발견돼서 참 다행이야. 갑상선암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통증 없이 무심한 척 다가와 당신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찾아온 이상 신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로 예순인 동네 삼촌도 비슷했어요. 30년 넘게 택배 일을 하며 쉼없이 달려온 삶이었죠. 퇴직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마음먹었을 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건 무릎, 허리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 겁니다. 선생님, 여기 혹이 하나 만져지네요. 혹이요? 의사 말에 따라 목을 만져보니 분명히 뭐가 딱딱하게 잡히긴 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은데 대부분의 갑상선암, 특히 유두암은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없고 붓지도 않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김 씨도 그랬습니다. 그냥 근육 뭉침인 줄 알았어요. 면도하다가 뭐가 걸리적거리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설마 암일 줄은. 바로 병원에서 추가 조직 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는 갑상선 유두암이었습니다. 초기라 다행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차라리 더 무섭게 느껴졌죠. 유두암? 그게 뭔가요? 갑상선 유두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기도 하고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예후는 아주 좋고요. 그러나 림프절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두암은 비교적 순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이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 림프절이나 드물게는 폐까지도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왜 생기는 걸까? 나도 위험군일까? 삼촌은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갑상선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암이 찾아온 걸까요? 위험 요인들입니다. 방사선 노출 이력, 어린 시절, 두경부 방사선 치료 등 가족력, 특히 갑상선암 병력이 있는 직계가족, 요오드 섭취 불균형,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40대 이상 중년 남성, 특히 건강검진 소홀한 경우.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 생길 경우 더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삼촌처럼 무증상으로 지나치다 발견됐을 땐 이미 림프절 전이가 시작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갑상선암은 아직까지 명확한 예방법이 없는 암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다음을 꾸준히 실천하면 암 발병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 특히 40세 이후 매 1, 2년을 받고 목 주변에 혹이나 압박감 있을 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효과적이죠. 스트레스 관리, 예를 들어 하루 10분 명상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미역 등 요오드가 적당히 포함된 해조류도 좋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리도 도움이 되고 아연과 셀레늄 공급원인 견과류도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지나친 요오드 섭취, 특히 다시마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유발할 수 있어요. 가공육, 튀김 등 트랜스지방 많은 식단은 어떤 병이건 좋지 않아요. 무분별한 건강보조제, 특히 갑상선 기능을 자극하는 약품 복용은 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삼촌은 수술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이젠 고기보다 브로콜리를 더 좋아해요. 목에 작은 흉터는 남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제 삶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깐, 이런 증상 꼭 병원 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면도하다가 혹은 거울 보다가 목 아래에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가 만져진다.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살이 빠진다. 목 주변에 통증 없이 커지는 혹이 있다. 무섭다고 피하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완치율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번 겪은 사람에게는 작은 통증 하나도 두렵고 사소한 피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슴을 조이게 만듭니다. 수술 이후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갑상선 유두암 수술은 대부분 갑상선을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오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거 이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야 하죠. 하루 한 알. 단지 그거 하나지만 이 작은 약은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됩니다.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피로, 체중 증가,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 60대 여성분은 말씀하셨어요. 전 수술 6개월 후에 약을 깜빡하고 안 먹은 날이 있었는데 진짜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기력했어요. 그때 느꼈죠. 이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암 진단 자체가 큰 트라우마입니다. 더군다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은 이제 괜찮잖아 라고 말하죠. 삼촌은 말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갑상선암은 쉬운 암이라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픈 것도 죄인가 싶더라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주기적인 호르몬 수치 체크, 목 부위 초음파. 그 모든 것이 매번 혹시나 하는 불안과 싸움입니다. 재발률은 5에서 30% 정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수년 내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약 복용, 단 하루도 거르지 않기. 매일 같은 시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세요. 미리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통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기검진은 필수.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글로불린 검사 등. 세 번째,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피하기.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량 해조류 보충제는 주의하세요. 네 번째, 체온 조절에 신경 쓰기. 특히 겨울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체온이 낮아지므로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음식을 챙기세요. 암은 음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와 몸 회복에는 식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음식은 이렇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드시고요. 오메가3로 염증 완화하도록 연어와 고등어도 섭취하면 좋아요. 질 좋은 단백질을 위해 계란과 닭가슴살을 드시고요. 셀레늄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도 좋아요.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과도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짜고 기름진 음식, 당분 많은 음료, 디저트,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는 건 좋지 않아요. 커피는 약 복용 직후 바로 마시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술은 적당히는 괜찮지만 과음은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줘 회복에 방해됩니다. 특히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고도수 술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갑상선 기능을 안정시켜주고 우울감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운동은 산책,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하면 좋고요. 아님 요가나 스트레칭은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도움돼요. 가벼운 근력 운동 역시 체력 회복에 효과적이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운동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불안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삼촌은 얘기합니다. 남자도 갑상선암 걸려요. 저처럼 면도하다가 발견한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의 작은 이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 이 영상이 당신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유두암에 대한 실제 사례와 함께 수술 이후 삶과 재발 방지법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정기검진,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지켜줍니다.